네, 안녕하세요. 파이럿입니다. 오늘은 P2E 게임의 시대가 오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P2E 게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거기에 조금 곁들여서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P2E라는 것은 Play to Earn의 약자로서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한 2, 3주 동안 직접 P2E 게임을 해봤어요. 어떤 게임을 해봤냐? 요 무한돌파 삼국지라고 하는 무돌이라고 하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왜 이 게임을 했냐 하면은 삼국지 바였습니다. 이 삼국지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만화 전략 삼국지를 60권 정도 이거 되는 만화책이죠. 이거를 중학교 때 엄청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체를 굉장히 좋아했고,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짤인데 쿨가이 관우라고 해가지고 관우가 강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멈춰라 하면서 나는 강을 지키고 있는 진기다, 누군지 이름을 밝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관우는 관우 이렇게 딱 이름만 딱 얘기를 합니다. 흠칫 놀래면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북, 통행증 갖고 왔겠지, 그런 건 없다, 조승상에 통행증이 없으면 강을 건널 수 없다 라고 하는데 그냥 목 잘라버리죠. 그러면서 놀래고 관우는 유유히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상남자 쿨가이 관우 짤인데, 이번에 P2E 게임으로 삼국지 게임이 나와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버냐, 진짜 플레이 영상인데, 이렇게 모바일 들어가서 일일 퀘스트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퀘스트들을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아이템들을 받고 어떻게 퀘스트를 깨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캐릭터를 선택을 하고 게임을 직접 해서 미션을 클리어를 하면 이 무돌 토큰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일 보상으로 무돌 토큰을 주게 되는데, 무돌 토큰을 클레이튼으로 수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클립으로 이제 연동을 시켜가지고 무돌 토큰을 클레이튼으로 수합을 해서 이거를 빗썸으로 보내면 이렇게 클레이튼 자산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뭐 이거를 팔면 현금화 할 수 있기 때문에 P2E 게임이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하루에 뭐 1,000원, 2,000원 정도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게임위원회에서 무한돌파 삼국지를 퇴출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행성 주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하루에 1,000원, 2,000원 버는데 사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혁신 막는 규제냐, 사행성 위험이냐 하면서 규제 당국과 게임업계에 첨예한 대립을 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혁신을 맞는 규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사행성이라고 하면은 그럼 경마는 사행성 아닌가요? 그럼 로또는 사행성 아닌가요? 당첨금이 뭐 최근에 한 40억 가까이 되던데 건전하게만 구매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사행성의 목적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미 양지에 올라와서 성행하고 있고, 1, 2천원 버는 게임이 사행성 조장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게임위원회에서 등급 분류 취소 결정을 해서 서비스가 중단됐었던 무한돌파 삼국지가 법원에서 게임위의 결정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처분에 따라서 2022년 1월 14일까지 무돌 삼국지 서비스를 재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지가 되고 하루 만에 서비스를 재개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게임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판 했는데, 그래서 1,000원 정도 이제 벌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시 게임이 재개가 됐고, P2E 게임이 무돌만 있는 게 아니라 미르4라는 게임도 있는데, 미르4 같은 경우는 글로벌 동시 접속사가 13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는 게임인데, 얘는 돈을 어떻게 버냐, 게임상에서 핵심 재화인 흑철이라는 게 있는데, 흑철을 모아서 드레이코로 바꿔가지고 얘를 윙스 코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현금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또 돈을 버는 게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스카이마비스라고 하는 베트남 스타트업에서 만든 게임인데, 이 게임 캐릭터 엑시입니다. 얘 가지고 이제 결투를 하는 건데, 결투에서 이기면 토큰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엑시를 모아서 또 교배를 하게 되면은 또 새끼가 나오고, 그렇게 나온 새끼가 또 희귀종이면 엑시의 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또 엑시도 사고 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모은 토큰으로 이더리움 기반으로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직업을 잃은 필리핀에서 국민 게임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 게임을 통해서 몇십만 원 한 달에 벌 수가 있으며, 필리핀 인당 GDP가 몇십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거나
실제로 나가서 일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게 됐던 거죠. 물론 최근에는 엑시 인피니티 토큰 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까지 안 되겠지만 필리핀의 국민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P2E 게임의 등장 이유는 뭐냐면 기존 게임 회사에 과도한 과금이 있었기 때문이죠. 돈 써야 이기는 게임에 지친 이용자들이 있었고 돈을 써야 캐릭터가 강해지고 월등한 아이템을 얻기 때문에 유료결제 악순환에 빠져서 끊임없이 돈을 게임사에 지불을 해야 됐기 때문이죠. 여기에 지친 거죠. 기존의 게이머들이. 그래서 P2 게임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리니지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은 리니지를 하는 경제력 있는 사람들을 린저씨라고 하죠. 리니지 플러스 아저씨 해가지고 린저씨들의 현질을 예를 들어보면은 리니지 상에서 영웅 등급으로 이제 변신을 하려면 기회비용이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웅 등급뿐만 아니라 이 다음 등급이 또 생겼는데 전설 등급이 생겼습니다. 이 전설 등급으로 변신을 하려면 최소 기여비용 4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심하죠. 4천만원이면 차 한 대 값인데. 근데 여기에 더해서 또 신화 등급이라는 게 또 새로 생겼습니다. 이 신화 등급 같은 경우는 기회비용 2억이라고 합니다. 2억. 게임 캐릭터 2억. 근데 실제로 이거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더해서 업데이트를 또 했습니다. 유일 등급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유일 등급. 하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근데 유일 등급은 닌저씨들 사이에서 강남 빌딩 3채 정도 갈아야 나올 것 같다 라고 합니다. 강남 빌딩 3채면은 뭐 적어도 100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게임 하나에 100억을 태우는 거는 좀 과하지 않나? 이러다 보니까 NC소프트 과금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해서 주가가 박살났죠. 닌저씨들이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더 이상 호구짓 하지 말자. 기존의 게임사 배불리는 일만 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P2E 게임이 나오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페토 플랫폼에서 패션 디자인을 해서 이 뭐 옷을 또 팔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잼을 벌어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죠. 그리고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억대 소득자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작년에만 300명이 넘었고 외부 개발자에 3천억 이상 지급을 하고 있고 1000만 원 이상 소득자도 12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마인크래프트도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 게 유튜브 콘텐츠 조회수가 1조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갑자기 유튜브에 이런 알람이 뜨더라고요. 유튜브가 마인크래프트 콘텐츠 조회수 1조 뷰 돌파를 기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P2E 게임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그래픽 수준 자체가 현실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게임 수준이 올라왔습니다. 이 언리얼 엔진에서 올린 최근 영상인데 매트릭스 게임을 올렸는데 진짜 뭐 현실이랑 거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보면은 이거 그래픽입니다. 그래픽 거의 사람이랑 거의 똑같죠. 그리고 게임 영상도 보면은 그래픽이 너무 좋습니다. 실사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할만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런 식으로 게임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레디 플레이어 원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레디 플레이어 원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작품으로 몇 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는 메타버스 상에서 게임을 하는 내용인데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는 빈민가에서 자라서 이런 허름한 밴에서 게임을 합니다. 물리적인 현실 공간에서는 가난하지만 이 게임상에서는 완전 스타입니다. 실제로 사는 데는 이런 빈민촌이지만 게임상에 접속을 하게 되면 완전 스타,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는 스타 게이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도 기존에 이 게임을 만든 거대 게임사와 이 개인이 맞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지금 P2E 게임으로 시작된 이런 메타버스 생태계 자체가 21세기에 일어나는 평화적 혁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힘의 관계가 게임 회사에서 게이머, 개인인 게이머로 조금씩 넘어오고 있고 뭐 코인이나 NFT 같은 경우도 국가 권력에서 개인으로 힘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전체가 이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가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화된 권력과 힘이 있다면 중앙화된 권력과 힘은 정부, 중앙은행, 빅테크, 글로벌 게임 회사 등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중앙화된 힘의 일부를 개인이 가져가려는 운동이 메타버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스를 수 없는 메타버스 생태계 자체를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야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메타버스 생태계에 선도적으로 빨리 뛰어들어서 그 안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개인들이 나올 수 있게 관리를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